사관의 김재건 교수입니다. 동치환공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동치환공법은 먼저 문제의 유형이 뭔가요? 공법 유형이죠. 공법 유형. 공법 유형이니까 공법의 원리, 원고 시장 적용, 그다음에 구성 요소, 이고요. 시공 순서, 순서고요. 장단점, 적용성, 뭐 장단점, 그다음에 적용성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공법에 대해서 보시면 이 공법의 가장 좋은 점은 뭔가요? 치환을 하니까 가장 확실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단점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죠? 단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첫 번째, 뭐가 떨어진다? 경제성. 즉, 치환 세석 재료, 즉, 이 치환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클 텐데 그렇다면 치환율을 어느 정도냐 해야 되느냐는 경제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치환율에 대한 적정 치환율 검토. 이게 중요하죠. 치환 범위 이런 부분이요. 치환 심도.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어떤 부분이 있나요? 소음 진동. 당장에 중추를 낙하시켜서 쇠석을 관입하니까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소음 진동 저감 대책. 소음이나 진동 저감 대책. 뭐 이런 얘기만 있나요? 예를 들자면 중추를 낙하를 시켜가지고 거대한 에너지를 준다고 한다면 이 기계가 굉장히 무게중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무게중심이 높은 장비를 연약 집안 위에서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가 대형이다. 대형이다 하는 거고요. 이것은 결국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 무게중심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도 안전 대책.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죠? 얘를 때려서 넣으면 이게 균질하게 어떤 관입이 되지 않고요. 저면이 굴곡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쇠석에 대한 치환에 대한 부분이 불균질하다. 불균질하다 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잔류 치마가 예상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해서 키워드를 강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원리는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나요? 중추를 낙하시켜서 쇠석을 부설한 다음에 중추를 낙하시켜서 어떤 부분이에요? 치환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치환제에 대한 어떤 구조적 우리가 얘기하는 공학적인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학적으로 이제 어떤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 효과에 대한 키워드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 복합 집안 원리요. 복합 집안 원리. 자, 복합 집안 원리는 어떤 얘기를 꺼내나요? 자, 이제 쇠석을 부설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중추를 낙하해서 쇠석 기둥을 이제 형성을 했다. 하면은 복합 집안 원리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자, 보통 이제 역학에서는 역학은 뭐와 뭐와의 관계다? 응력과 변형의 관계다.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우수하다라는 것은 응력과 변형이 역학적 우수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응력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단 강도가 응력적인 부분 측면에서는 전단 강도가 증진된다. 전단 강도가 증진된다. 증진되나요? 증진되죠. 쇠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변형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변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아칭 효과죠. 아칭 효과로 변이가 저감된다. 즉 원래는 치마량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치마량이 이렇게 됐을 거다. 쇠석 말뚝을 설치를 안 하면. 그런데 얘가 치마가 되려고 하면은 이 쇠석 말뚝과 병마찰이 되면서 응력전이가 되면서 치마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실제 치마는. 그러니까 치마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부분이에요? 치마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요만큼의 우리가 이제 보통 치마가 원래는 이 점선으로 된 치마인데 치마가 이만큼의 저감되는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형에 대한 억제 효과 있네요. 자, 그러면 공법에서 기본적인 부분은 뭐죠? 원리죠. 이거를 왜 하느냐는 원리예요. 이것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효과가 뭐냐 하는 거니까 어떤 얘기를 꺼낸다? 복합집안 효과, 복합집안 원리 해서 그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해서 즉 공학적으로 우수하다고 한다면 강도 측면에서는 변형 측면에서는 어떤 게 유리한지를 설명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런 다음에 키워드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아칭 효과 또는 복합집안 효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가 최석 말뚝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용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면 뭐 한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충격 에너지를 넣어서 하는 건데 쇠석, 모래도 도래가 아니라 모래겠죠. 모래, 자갈 등을 넣을 수 있으니까 자갈을 넣을 수도 있고 모래를 채울 수도 있고 쇠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뭐도 할 수 있어요. 산업 부산물도 할 수 있죠. 슬래그 같은 거요.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는요, 이 하중, 작용 하중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중에 따라서 충격 하중으로 동치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요, 진동 하중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충격 하중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중추를 낙하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진동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샌드 컴팩션 파일도 동치환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동적, 진동으로요. 치환, 리플레이스먼트, 동치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있죠. 이해되시죠? 왜 아침부터 따지듯이 얘기를 하느냐?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내시면 공법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류하고 원리예요. 분류는 뭐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발전 방안을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치환제를 동치환하는 것을 부산물로 하는 경제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해서는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 복합집안 원리, 아칭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요. 특히 단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시공순서나 시공시 주의사항을 얘기를 할 때 먼저 단점을 얘기하고요. 시공시 주의사항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예요? 치환율에 따른 경제성 확보 방안 또는요 소음 진동 저감 방안 또는 뭐 잔류치마 억제 방안 하는 거죠. 잔류치마 억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체 치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제성 때문에 부분 치환을 한다고 한다면 치환이 안 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치마가 유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치마가 유발된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치마를 최소한으로 억제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네요. 지금 당장에는 치마가 적겠지만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치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잔류 치마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답안을 좀 비주얼하게 좀 해주세요. 쇠석 말뚝에 대한 아칭 이펙트 또는 치환율 이런 거요. 또 공식도 있죠. D는 우리가 얘기하면 그 치환에 대한 그 깊이는 D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이게 결국은 무슨 함수죠? 우리 이제 에너지 충격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에너지는 질량하고 높이에 대한 함수니까 이런 공식이라든지 치환율이라든지 아니면요 치환 깊이라든지 하는 공식을 적용해서 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 논술에서 가장 시선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키워드예요. 키워드요. 자, 아칭이라든지 복합집안이라든지 이런 원리에 대한 키워드 전문 용어로 쓰셔서 시선을 사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할까요? 마치겠습니다.